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잘 먹는데도 힘이 빠진다는 하소연이지요.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평지도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조차 버거울 때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럴 때 단백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그 단백질을 정말 근육까지 보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단백질을 벽돌에 비유합니다. 칼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은 시멘트와 철근, 소화 흡수는 집을 올리는 기술자의 손입니다. 벽돌만 잔뜩 모아 두어도 집이 서지 않듯 단백질도 소화가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들어와야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챙기는 몫이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더 먹기보다 내 위와 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질감과 조리, 그리고 함께 들어가야 할 조력자들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붙잡고 면역을 도와주고 하루의 활력을 떠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힘이 빠질 뿐 아니라 하루가 전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근육은 정직합니다. 돌봐준 만큼 반응하고 기를 틔워주면 성실하게 채워집니다. 오늘 저는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해법을 드리려 합니다. 부담 없이 삼킬 수 있는 부드러운 질감, 소화가 쉬운 조리, 단백질이 근육으로 자리 잡도록 밀어주는 동반 영양소. 거창한 보충제보다 먼저 밥상에서 기를 여는 방법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수정을 통해 다시 탄력 있는 걸음과 가벼운 하루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이 진짜로 받아들이는 단백질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기도 챙겨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근육은 늘지 않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설명하는 원인은 소화와 흡수의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들면 단백질 덩어리가 잘게 풀리지 못하고 장에서 건너가야 할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입에서 위로, 위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토니 바퀴가 조금씩 느려지는 셈이지요. 여기에 몸의 반응성 변화도 겹칩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받아들이는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공사장에 벽돌만 도착해도 인부들이 알아서 재빨리 벽을 올렸는데 지금은 인부들의 손이 느려져 지시와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요. 단백질이라는 벽돌만 잔뜩 가져다 놓아도 운반하는 수레와 붙여주는 시멘트가 없으면 벽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드러운 질감의 조리, 따뜻한 온기, 그리고 칼슘과 아연처럼 합성을 붙잡아주는 조력자들입니다. 또 하나, 위와 장이 편해야 흡수가 됩니다. 딱딱하고 기름진 조리는 소화관을 지치게 만들고 식사 템포가 너무 빠르면 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조리는 위의 부담을 낮춰주고 한 입을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은 이미 입안에서 절반의 소화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음식은 장에서 고르게 흡수되고 피를 타고 근육까지 편안하게 도달합니다. 생활의 작은 요소들도 효율을 가릅니다.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길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낮 동안 움직임이 적으면 근육은 들어오는 단백질을 굳이 붙잡아 둘 이유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와 함께 가벼운 근력 자극을 권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무겁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근육은 신호를 기다립니다. 먹는 신호와 움직이는 신호가 함께 들어올 때 합성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정리하자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서 잘 풀리고 편안하게 흡수되어 조력자들과 만나 근육으로 자리 잡는 길. 그 길을 넓혀주면 적은 변화로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밥상에서 그 길을 열어줄 재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가 쉬우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동반자까지 함께 지닌 익숙한 식재료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가장 좋은 보충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밥상 위에서 길을 여는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세 가지를 가장 자주 권합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노년의 위와 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름만 들어도 낯익은 이 재료들이 왜 흡수의 문을 열어주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새우입니다. 작지만 속이 아주 알찹니다. 단백질이라는 벽돌과 함께 칼슘과 아연 같은 조력자를 한 번에 실어 나르니 근육이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시멘트와 철근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조리할 때는 바삭하게만 굽지 말고 한번 미지근한 물에 살짝 불려 부드럽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위가 훨씬 편안해합니다. 불린 건새우를 곱게 다져 달걀찜에 살짝 넣거나 죽에 갈아 넣으면 삼키기도 쉬워지고 흡수의 첫 관문을 무리 없이 통과합니다. 간은 세지 않게, 향은 은은하게. 이렇게 하면 다음 끼니에도 부담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은 황태입니다. 얼고 녹는 과정을 거치며 살결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수월해지는 재료입니다. 노년의 위가 가장 좋아하는 질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태는 국으로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10개 찢어 참기름을 한 방울 돌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국으로 끓일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김이 잦아든 온기에서 천천히 드시면 위가 안정됩니다. 물을 함께 넣으면 수분이 더해져 부드러움이 살아나고 황태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편안하게 풀립니다. 식사 직후에 진한 커피는 잠시 미루고 입안에 남은 따뜻함이 내려앉도록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 사이에 몸은 조용히 흡수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껍질에 든 진한 색소 성분은 혈류를 다정하게 돕고 속살은 단백질의 재료가 차곡차곡 들어 있습니다. 콩을 삶아 부드럽게 으깨 미지근한 콩물로 드시거나 잘 씹히도록 살짝 으깬 콩을 밥에 섞어 드시면 위가 한결 수월해합니다. 콩자반처럼 지나치게 달고 짭짤한 조리는 흡수의 문턱을 높일 수 있으니 입에 짠맛이 오래 남지 않도록 간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큼한 채소 한두 가지를 곁들이면 비슷한 양을 먹어도 몸의 받아들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세 친구를 어떻게 일상에 얹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황태로 위를 깨우고 점심에는 검은 콩으로 하루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저녁에는 건새우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조력자까지 함께 챙긴다는 느낌으로 돌려 드시면 됩니다. 요령은 단순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그리고 한 입을 오래 씹어 입안에서 소화의 첫 단계를 충분히 밟아주는 것. 이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같은 재료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료실에서 뵌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밥심 하나로 버텨오셨지만 오후가 되면 다리 힘이 빠져 버스 한 정거장도 걷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황태의 부드러움으로 아침을 열고 점심에는 검은 콩을 밥에 살짝 섞고 저녁에는 건새우를 불려 달걀찜에 넣어 보자고 권했습니다. 식사 직후 커피는 잠깐 뒤로 미루고 간은 과감히 낮추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가볍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걸음이 덜 휘청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밥상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재료마다 작은 팁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건새우는 팬에 오래 두지 말고 짧게 향만 깨워 부드러움을 유지하세요. 황태는 푹 끓이는 대신 숨이 살짝 죽을 정도에서 불을 줄이면 살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검은 콩은 한 번 삶아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조금씩 덜었으면 조리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꾸준함이 쉬워집니다. 여기에 상큼한 채소나 제철 과일을 곁들이되 혀끝에 강한 단맛이 오래 남지 않도록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면 흡수의 흐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핵심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건새우의 든든함, 황태의 부드러움, 검은 콩의 안정감이 서로 번갈아가며 힘을 보태면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효율로 작동합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신다면 새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밥상은 이미 최고의 보충제입니다. 편안하게 삼켜지는 한 입, 조용히 따뜻해지는 속, 가볍게 올라가는 걸음. 그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사서 매일 한 컵씩 마시는데 왜 몸이 달라지지 않느냐고요. 저는 먼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 한 컵이 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속이 차갑거나 더부룩한 날, 템포가 빠른 식사 뒤에 바로 마시는 보충 음료는 벽돌만 더 쌓아두는 일과 같습니다. 기술자의 손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재만 들이밀면 공사는 더뎌집니다. 보충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위의 상태가 맞지 않으면 효율이 뚝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사 직후에 진한 커피도 흔한 발목잡이입니다. 입안의 향은 상쾌하지만 막 소화가 시작된 위는 잠시 따뜻한 휴식을 원합니다. 커피는 조금 뒤로 미루고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으로 숨을 고르면 위는 차분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잠깐의 여유가 단백질이 잘게 풀리고 흡수되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짠맛과 단맛에 기대는 조리도 문제를 만듭니다. 젓갈과 장아찌, 달큰한 양념을 곁들인 반찬만으로 식탁을 채우면 물은 자꾸만 당기고 위는 쉽게 지칩니다. 간을 낮추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받아들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혀가 강한 맛에 익숙해졌다면 서서히 낮추는 방식이 더 오래 갑니다. 하루아침의 결심보다 부드러운 조정이 위와 장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질감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근육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즐기고 딱딱한 고기만 고집하면 위는 금세 지쳐버립니다. 부드럽게 풀리는 조리, 너무 뜨겁지 않은 온기, 오래 씹어 삼키는 템포가 오히려 합성의 스위치를 켭니다. 한 입을 오래 씹는 습관은 치아와 침의 도움으로 소화의 절반을 입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몸이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운동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오래 걷기만 하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 혹은 반대로 아예 움직이지 않고 음식만 바꾸면 된다는 기대. 근육은 신호를 기다립니다. 먹는 신호와 움직이는 신호가 함께 들어올 때 비로소 반응합니다. 무겁지 않아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물건을 들었다 놓는 생활 속 움직임이 단백질을 붙잡아 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꾸준함이 힘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묵직한 단백질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가 쉬어야 할 시간에 부담이 들어오면 수면은 얕아지고 다음 날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낮에 잘 쓰여야 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저녁은 가볍게 정리하는 흐름이 몸의 리듬과 잘 맞습니다. 늦은 시간 출출하면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국물로 속을 달랜 뒤 휴식을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만 쫓는 조급함이 전체 흐름을 흔듭니다. 몸은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 걸음이 조금 덜 흔들리는 감각, 오후의 처짐이 줄어드는 미세한 변화부터 알아차려 주세요. 그 작은 신호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내 어깨선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단호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방해물들입니다. 식사 직후에 커피 한 모금, 지나친 짠맛과 달맛, 딱딱한 질감, 밤 시간에 무거운 한 끼,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하루. 이 돌멩이들을 옆으로 치워두면 길은 자연스레 트입니다. 이제 이 길 위에 올릴 일상형 실천안을 차분히 펼쳐보겠습니다. 부엌과 식탁에서 바로 시작하고 짧은 움직임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2주 루틴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식탁 위의 방향을 부드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밥상을 크게 바꾸기보다 몸이 알아듣는 질감과 타이밍을 먼저 맞추자고요. 아침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태로 위를 깨우고, 점심에는 검은 콩으로 하루의 중심을 잡고, 저녁에는 건새우를 살짝 불려 달걀과 함께 부드럽게 넘기며 근육 합성의 불씨를 살리는 흐름입니다. 간은 과감히 낮추고 한 입을 오래 씹어 입안에서부터 소화를 시작합니다. 식사 사이에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소화를 돕고 달고 짠 간식은 조금씩 멀리합니다. 식탁 한쪽에는 상큼한 채소나 수분 많은 과일을 곁들여 주세요. 사과나 배처럼 향이 은은한 과일, 토마토나 오이처럼 물기가 넉넉한 채소는 입안을 상쾌하게 정리해 주어 다음 한 입이 편안해집니다. 강한 단맛이 오래 남지 않도록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면 흡수의 흐름이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몸의 신호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커피를 잠시 뒤로 미루고 미지근한 물로 숨을 고릅니다. 하루에 6컵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햇빛이 부드러운 시간에 20분 남짓 가볍게 걸음을 옮깁니다. 팔을 흔들며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게. 먹는 신호와 움직이는 신호가 함께 들어오면 근육은 들어온 단백질을 붙잡아 둘 이유를 찾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속을 가볍게 달래고 호흡을 길게 이어 몸을 회복 모드로 안내합니다. 둘째 주에는 같은 재료를 돌려 쓰되 조리의 숨을 조금 더 낮춰보세요. 황태는 뜨거움을 줄이고 온기로, 검은 콩은 더 부드럽게 으깨고, 건새우는 향만 살리고 질감은 부드럽게. 간을 낮춘 채소 반찬을 옆에 두어 씹는 시간을 늘리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챙기는 몫이 커집니다. 오후에 처짐이 오면 달고 진한 간식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해 근육에 신호를 보내주세요. 작지만 선명한 신호가 합성의 스위치를 켭니다. 몸의 변화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 오후에 처짐이 덜한 하루, 발걸음이 조금 더 반듯해지는 순간이 먼저 옵니다. 이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자연스레 지속을 선택합니다. 목표는 빠른 극적 변화가 아니라 편안한 흡수와 꾸준한 합성입니다. 내 몸이 알아듣는 언어로 밥상을 준비하고 숨이 고른 산책으로 신호를 붙여주면 근육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실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으로 위를 편하게 만들 것. 간을 낮추고 동반 영양소가 함께 있는 재료로 흡수의 문을 열 것. 매일 짧고 안전한 움직임으로 먹은 단백질이 근육에 자리 잡을 이유를 만들어줄 것. 이 3가지만 붙잡아도 일상의 탄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많은 환자분들이 그랬듯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